안녕하세요. 최승호 원장입니다. 페이커라는 유명한 게이머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이라는 아주 특이한 병명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도대체 이 병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 역할을 하는 신경이 3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척골신경, 요골신경, 정중신경이라고 3개의 신경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보셨을 카팔 터널 신드롬이란 손바닥에 분포하는 정중신경이 손목 부분에서 눌린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은 첫 번째 손가락부터 4번째 손가락의 반 부분까지 감각을 담당하고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 나머지 손가락의 감각 그리고 또 나머지 손가락들의 움직임, 굽히는 것을 감당하는 신경이 척골신경이 있습니다. 이 척골신경이 손목 부분에서 눌리는 것, 그것을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이라고 하고 그 눌리는 부분을 가이언스 캐널이라고 합니다. 오른손, 왼손 중에 어느 손에서 증상이 생겼는지 저희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게임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오른손은 마우스를 만들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특히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 손이 왼손에 비해 가지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살짝 회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우스를 잡기 때문에 좀 더 당겨진 자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목의 움직임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척골신경은 4번째 손가락 부분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손의 안쪽 부분,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또 이쪽 관절 부분에 또 관절염 같은 또 뼈의 변화들, 또 힘줄의 변화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척골신경이 압박되어서 일어나는 증상, 그게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가 증상을 나타낸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죠. 여기가 눌리게 되면 그 눌린 부분에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압박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압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탁탁 두드릴 때 반대쪽하고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을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를 두드려 봤더니 더 많이 이 손목 부분이 아프고 손끝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데가 눌리면 특징적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고 손가락을 쥐는데 작용하는 힘이 좀 약해집니다. 반대쪽에 비해 가지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거가 있으면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사실은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손바닥이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손끝이 저리다. 카팔 터널 신드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손 이쪽 부분, 척골신경이 분포하는 4번째, 3번째 손가락이 많이 움직이는 손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죠. 페이커 선수가 아마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쥐는 힘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섬세한 동작들을 하는 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섬세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말초신경들이 잘 분포해서 그 근육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동작들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동작들을 하는 분들이 힘든 거 그럴 때 보통 그 증상을 호소하셔서 그것 때문에 찾다 보니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을 진단받아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이언스 캐널 신드롬이 있다 그러면은 그 눌리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또 특히 아까 말했듯이 섬세한 동작을 하는 운동 근육들, 신경들에 분포하는 곳이 눌렸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손끝이 저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압박된 부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약을 복용한다거나 주사를 놓는다거나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충격파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그거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염증을 완화시켰는데도 증상이 좋아지는 거가 별로 없다. 이거는 진짜 많이 눌려가지고
다른 신경 손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더 전문적인 검사를 위해서 여기 MRI를 찍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뼈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근전도 검사라는 것을 해서 신경이 진짜 어느 정도까지 많이 눌렸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양성 검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연 스캐너 신드롬 말고도 손목의 안쪽 부분의 병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는 손을 안쪽으로 과도하게 많이 쓰고 회전하는 이 움직임들을 제한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손목을 많이 쓰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테이핑으로 손목 보호를 해주는 이런 테이핑을 해준다거나 그런 스포츠 밴드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손목의 안정성은 뼈 구조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최종 방어선이고요.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랫팔에 있는 근육들이 튼튼하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완근 운동들을 동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급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만성 병변이 일어난 경우가 신경이 눌렸을 때 회복이 될 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해부학적인 병변을 잘 보기 위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MRI를 찍어 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인대나 힘줄의 손상이나 병변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판단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만성적으로 해서 회복이 어느 정도 예후가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런 해부학적인 변화들보다도 아까 설명드렸던 근전도 검사, 신경 병변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